먹고 살기 어려울수록 해야 한다. 뭘 해야 할지 모를수록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성공할지 모를수록 해야 한다. 이건 진짜다. 내가 그랬고 성공했다고 일컬어지는 수많은 이들이 그랬다. 안녕하세요. 장사는 독서해야 대성한다. 장독대입니다. 무려 1000권이라는 양의 책이 시키는 대로 살아보고 기록한 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책을 읽으면 진실을 알게 된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실을 알면 행동하게 된다. 그래서 지배층이 책을 독점하려고 한 것 아닐까? 막막하고 정말 힘이 들 때 목 끝까지 포기할래 라는 말이 차오르는 순간이 없었더라면 저도 책을 읽지 않았을 겁니다. 책도 여유가 있어야 본다고 생각했던 제가 정말 여유가 없고 힘이 드니까 의지하기 위해 읽었던 책 한 권이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개그맨이자 작가이자 외식업 대표인 고명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005년 드라마 해신에 출연할 때였다. 서울로 올라오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난 매니저 옆자리에 열선을 켜고 누웠다. 눈을 뜨렸는데 한쪽 눈이 떠지질 않았다. 얼굴을 만져보니 온통 피범벅이었다. 몸을 꼼짝할 수 없었다. 차 지붕이 찢겨 칼날처럼 날카로운 부분이 명치를 0.5cm쯤 파고 들어와 있었다. 고명환 씨, 사흘 안에 죽을 수 있습니다. 유언하시고 주변 정리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드라마라기엔 의사 선생님의 연기가 섬뜩할 만큼 리얼했다. 곧 이상한 기계들이 내 몸에 부착됐고 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사흘 안에 죽는다고 했지만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버텼다. 그리고 살아서 일반 병실로 돌아왔다. 나는 죽지 않았다. 죽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는 딱 하나였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사흘 안에 죽는다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은지. 부모님, 애인, 재산, 여행. 여행을 가고 싶었다. 당장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몸이 만신창이라 움직일 수가 없었다. 연예인 송일국 씨가 병문안을 다녀가면서 책을 잔뜩 선물했다. 그날부터 책을 읽었다. 물론 두 눈 다 뜨고 볼 수는 없었다. 사고 충격으로 한쪽 눈동자가 마비돼서 사물이 2개로 보였다. 그렇게 2달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50여 권의 책을 읽었다. 그때 나는 정말이지 책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다. 여행을 떠난 것보다 더 큰 만족감을 얻었다. 퇴원하고 집에서 요양할 때에도 계속 책을 읽었다. 몸이 불편하고 돈을 벌지 않을 땐 책에서 돌파구를 찾겠다며 그토록 열정적이었지만 몸이 회복되고 다시 돈을 벌게 되자 나는 다시 그저 그런 나날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다 5년 후 우연히 책을 들고 지하철을 탔고 30분간의 독서는 내 시간을 내가 산 것이라 느끼는데 충분했다. 그날 이후 일이 들어오면 항상 이 생각을 먼저 했다. 내가 끌려가는 것이냐, 내가 지배하는 것이냐. 이렇게 시작한 그는 책으로 해답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지하철에서 얻은 깨달음은 2년 만에 그에게 경제적 자유와 주도적인 삶을 선물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유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는 늘 여행이 있죠. 여행을 동경하는 이유는 자유롭고 싶어서겠죠. 이처럼 모든 인간이 원하는 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결혼 역시 외로움으로부터 혼자 사는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것이라 해요. 결국 자유는 안정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자유를 주는 것은 책입니다. 책을 읽음으로써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거죠. 제가 고명환 작가님을 배웠던 게 작년인데 유독 고명환 작가님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던 이유는 책을 읽고 장사에 접목한 사례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을 보며 닮고 싶다 생각한 부분이 많아서일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먼지 같은 작은 행동이 불러오는 그 사소한 행동이 결국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직접 느껴보니 정말 내가 거인이 될 수도 있겠다 믿게 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동료들, 지인들 모두가 책이 잘 안 읽힌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너는 책이 안 맞아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 생각은 욕심이 많거나 배부르거나 두 가지 중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욕심이 많기 때문에 책을 읽다가도 앞으로 읽어야 할 방대한 양에 압도되거나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더 빠른 것을 추구하다 결국에는 단 한 권의 책도 보지 않겠죠. 또 실제로 배가 부르면 책이 안 읽힙니다. 내가 결핍이 있고 뭔가 채워야 한다는 생각을 스스로 할 정도가 되어야, 그러니까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성장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책도 읽힌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쎄쓰고
고딘이나 법정 스님의 책을 읽었다면 아마 지금 이런 영상을 찍고 있지 못했을 거예요. 결국 하루에 한 줄이라도 좋으니 읽어야 합니다. 한 줄만 읽어도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발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해야 해요. 그 작은, 정말 사소하고 먼지 같은 행동 하나가 1년, 10년이 축적되면 얼마나 클까요? 최소한 어제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아야죠. 온종일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손가락과 눈이 바쁘고 어제와 똑같은 일을 한다며 정말 똑같이만 보내고 피곤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책을 읽는 방법과 사고하는 방법까지 논하기에는 저 역시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매일 책을 읽는 사람으로서 먼지 같은 사소한 행동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내가 집어든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안 읽히면 그대로 다시 꽂아두세요. 그리고 다른 책을 보세요. 저는 최근에 2년간 묵혀두던 정리 관련 도서, 심리학 책 2권을 이제서야 읽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떤 다독가도 모든 책을 다 읽고 좋아할 수는 없어요. 책 속에는 또 다른 책이 있는 경우가 있죠. 저는 고명환님의 책을 보다가 세스 고딘은 알게 되었어요. 고명환 작가님께 죄송하지만 저는 그 책을 단호하게 덮어두고 바로 세스 고딘의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책 속의 책을 읽고 다시 돌아와 책을 읽으면 훨씬 더 많은 사유를 하게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에 늘 분노하던 저는 책을 읽으면서 그 말에 숨겨진 진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분명히 행복과 자유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네, 말 그대로 도구입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필요한 도구일 뿐이죠. 근데 인생의 목적이 한낱 도구라면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또 없습니다. 흔히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버라고 부릅니다. 기버들은 사회에서 제일 바닥을 자처하기도 하지만 가장 꼭대기에서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 또한 기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착취하고 남을 해치고 안전을 무시하는 돈이 우선인 사람보다 이런 기버들에게 더 많은 신뢰와 존경을 표현하죠. 원래 인색한 사람들은 본인이 인색한 줄 모릅니다. 나누고 더 주려고 하는 이들은 주변에서 그를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날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는 사람, 내 인생을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며 사는 사람은 좋은 집과 좋은 차와 돈이라는 도구를 아무리 많이 줘도 결코 행복할 일은 없다고 해요. 100만 원의 급여에서 300만 원이 된다고 행복하던가요? 300만 원이 500만 원이 되면 더 행복할까요? 이를 두고 우리는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다 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저렇게 도구로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것 뿐이지 저는 행복에는 돈이라는 도구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있어야 나눌 수 있고 있어야 도울 수 있습니다. 도우려는 마음만 가진다고 해서는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남을 위해 사는 것 말이 쉽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매달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크던 작던 그것이 곧 나를 위해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게 도움을 받는 이들이 있지만 사실은 제가 더 행복해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장사를 하는 마음도 그렇게 시작해야 하는 거죠. 순수익은 무조건 30%를 남겨야 된다는 누군가가 만든 프레임이 판매자의 관점에서 당연한 얘기라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에게도 더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적당히 만족하는 선에서 고객이 꾸준히 찾을까요? 고객도 더 편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원합니다. 조금 더 챙겨주려는 이와 제 입속만 챙기려는 이를 구분하는 데는 그리 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남기려는 마음보다 조금 더 주고자 하는 마음이 독서보다 더 중요합니다. 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 한 문장이라도 나로 하여금 실행으로 세상에 내놓는 그런 멋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